대학원 입학에 자기 기술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번에 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 과정에 최종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자기 기술서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저도 너무나 오랜만에 이런 걸 써보게 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쓰지? 하고 굉장히 궁금했는데 마땅히 도움 받을 곳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쓴 자기 기술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을 지켜서 썼는데 어떤 원칙을 지켜서 썼는지 선생님들과 말씀 나누려고 해요. 지켰던 첫 번째 원칙은 음, 내 인생이 마치 지금 유아교육학과 석사 과정에 진학하기 위해서 살아온 것처럼 어떻게 잘 편집하고 잘 배치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저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잘 녹여서 내가 이번에 꼭 유아교육학과 석사에 진학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했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런데 왜 하필 이 학교냐? 이 학교를 선택한 이유, 그거에 대해서 어필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논문, 그리고 졸업생들의 논문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이러이러한 교수님들이 계신데, 이 교수님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논문을 쓰셨구나. 그리고 졸업생들은 이런 논문을 썼네. 그러니까 논문을 읽어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제목을 보면 그 흐름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분야, 그 다음에 졸업생들이 연구했던 분야, 거기서 나랑 맞는 분야를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이 학교에 다른 학교가 아니고 이 학교에 꼭 입학하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려고 했고요. 세 번째는 내가 부족한 부분, 사실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별히 뭐 자격증을 따놓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막 되게 능숙하진 않아요. 뭐 워드도 하고 엑셀도 하고 파워포인트도 사용하지만 뭐 엄청 능숙하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학업하고 뭐 논문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어필하자. 이렇게 세 가지 원칙으로 자기 기술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쓴 거 한번 혹시라도 도움 되실 분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저희 방송통신대학은 세 가지를 기술하게 했어요. 일단은 본인 소개, 교육 경험, 사회 경험을 위주로 한 본인 소개 그 파트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석사 과정에 지원하는 아무개라고 합니다. 대학교 원서를 쓸 때 저는 학창시절 읽었던 하나이라는 책을 기억해내며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특수교육학과에 지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고 사선으로 국어국문학, 경영학을 공부하였습니다. 특수교육학과에 진학하지 못한 아쉬움은 소아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달랠 수 있었습니다. 청각장애 아들이 모여 사는 성동원과 결연을 맺고 청각장애 아이들의 학습 지도를 하게 되었고 학교 성적이 오르니 아이들의 표정과 태도 자체가 변하는 값진 경험을 하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이어진 내 평생을 걸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라는 고민은 계속되었고 유아교육을 공부하지 않으면 훗날 후회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직장 생활로 바쁜 중에도 주말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여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진학하여 유아교육학을 공부하였습니다. 사회생활은 외국계 무역회사에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독일계 곡물회사에서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해외와 교류하며 총성 없는 전장이라는 무역판에서 근무하는 일 역시 매우 매력적인 업무였습니다. 이후 결혼하여 남편을 따라 미국 샌디에고에 이민하여 7년간 전업주부로 3명의 아이를 키우며 생활하였습니다.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였지만 낯선 땅에서의 육아는 쉽지 않았고 둘째는 자폐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서 더 힘든 시기였습니다. 아픈 아이를 보살피며 그리고 아이를 교육시켜주기 위해 집으로 방문하시는 치료사들의 모습을 보고 교육들을 통해 달라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유아기 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로서 제 스스로도 육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고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정에 저희 교육 경험과 육아 경험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다시 한번 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랜 소망은 2012년 귀국하여 어린이집을 개원하면서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의 공부와 저희 다양한 학업 및 사회 경험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인정받는 원장으로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장으로 일하며 다양한 수상을 하였습니다. 의회 의장상, 육아 종합지원센터의 급식 프로그램에서의 은상, 교재교구 대회에서의 우수상, 이러한 외부의 인정보다 더 큰 기쁨은 교육을 통해서 달라진 아이들을 대하는 현장이며 그것을 손편지로 써서 표현해 주시고 감사장을 제작해서 전달해 주시는 학부모님, 그리고 몸으로 보여주는 가르침으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교사들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영유아를 교육한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고귀한 일이며 이러한 귀한 일을 함에 배움을 멈출 수 없다는 생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원에 진학하여 훌륭한 교수님들과 열정적인 학문의 동반자들과 더 깊이 있게 공부하기를 희망하며 유아교육학과 석사 과정에 진학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 계획인데요. 학습 목표나 그다음에 관심 영역을 기술화라고 되어 있었어요. 어린이집 원장 2,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 매년 많은 영유아를 접하면서 영유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시간이 흐르고 많은 영유아들의 문제 행동을 접하고 지도하면서 더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대학원 등록금 때문에 망설이던 차에 한국방송통신대학원에도 석사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저렴한 등록금으로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학부과정 역시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마쳤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수업 특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약해지려는 나를 일으켜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알고 있고 한편으로 대충대충해서는 우리 학교의 까다로운 학사 관리하에서 학업을 마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를 금전적인 고민과 시간상의 제약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한없이 기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우리 학교에 박사과정이 없다는 것인데 2년 과정의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난 후에는 절차에 대한 편견이 없는 해외에서 계속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그리고 부모님들과 소통하면서 유아교사의 직무 만족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수업 방식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보육교사의 교육 신념과 자아 효능감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교육 신념, 자아 효능감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 방식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 등 보육교사나 부모의 외적 요건이 영유아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 대학원의 훌륭한 교수님들의 지도하에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와 능력에 대해서 입력하라고 하셨어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자신이 없던 부분인데 이렇게 썼어요. 현장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각종 문서 작성, 어린이집의 회계관리, 부모 교육이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보와 능력을 위해서 시험을 치르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에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대학원 수업을 듣고 연구 과제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기 기술서를 마쳤습니다. 너무 막 맨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자기 기술서 쓰시기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써놓은 거 한번 참고하시고 아, 저 정도 쓰는구나 생각하시라고 부끄럽지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